네, 안녕하세요. 사연공감 토크쇼 두루치기 6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역시 맞추지도 않았는데 어색하게 한번 시작해. 과연 내가 6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이게 6이구나. 예, 6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9가 되는 거고요. 아, 9가 되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가 7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싸우자는 거죠. 싸우게. 방금 생각했죠. 방금 생각했죠 지금. 모르는 게 없어요. 방금 생각했어. 바보요. 자, 네. 두루치기 6화. 오늘 또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5화가 나갔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아. 이동철 수사님의 새로운 진면목을 봤다. 정말. 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느냐. 네. 예, 이제 5화가 돼서 터지는구나. 뭐 다들. 방에 책이 장난 아닙니다. 몇 지금까지는 건인지 숨기고 모르겠어요. 있었다. 지금 숨기고 숨기고 있었다. 있었다. 마치 좀 호랑이 발톱처럼 감춰 있다가 고운 발바닥을 보이지 않다가 딱 보여주는 거죠. 방에 책이 많다니까. 깜짝 놀라서 깜짝 저희 놀랐어요. 집에 갈 뻔했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자, 그래서 이 6화를 처음 또 보시는 분이 두루치기를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선수 장님 해주세요. 제가요, 지난번에 깜빡 잊어버린 게 있는데, 그거 비싼 돈 들여가지고 셰프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셰프 옷이 신부님하고 교복처럼 통일시키려고 가져왔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거 홍보를 못했어요. 아, 홍보 지금 마음껏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 아침마 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맞아, 제가 그 티, 맞아. 네. 맞아요. 왜 어제 바로 도착한 신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홍보 저는 못하고. 이렇게 네. 셰프 옷으로 앞으로도 계속 쭉 가려는. 좋습니다. 사실은 옷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개로 그냥 쭉 가려고. 아, 쭉. 이쁘게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F 이거 설명. F. 네, 저는 이성 감성 중에. 네,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F 시작. 네, 모든 문제를 감성으로 셰프 마음으로 풀어가는 한번 칼을 뺐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 요리, 감성 요리, 영성 요리. 제가 그래서 셰프 옷으로 가게 됐다. 이 말씀을 근황으로 또 제 소개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동철 수사님 그 근황은 아니고요. 자기소개만 자기소개. 해주세요. 제발. 자기소개. 이선수 수사님 갑자기 네, 근황을 자기소개. 얘기해서 제가 예. 많이 당황했는데요. 전혀 영성적인 삶을 살지 않지만 피정의 집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성적인 얘기를 하라고 여기에 앉혀놓은 앉혀지게 앉은 이동철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동철 수사님의 영성적인 그 모습은 5화에서 그 진가가 드러났지 정말 않습니까? 궁금한 분은 그걸 보셔야 된다. 아, 저는 이제 4화쯤에 자르려고 했어요, 솔직히. 5화에서 갑자기 개화를 하는 겁니다. 블로썸을 하더라고요. 활짝 폈어요. 네, 활짝 폈어요. 활짝 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저는 이곳에서 T를 맡고 있는 이성 담당. 이성이 아니. 이상인가? 이성 담당 이영주 보이스의 수사 신부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이선 수사님과 저 공동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게스트 게스트. 우리 이동철 수사님이신데 아마 계속 게스트입니다. 전 게스트. 네, 사실 제가 예. 쭉 지켜본 거일까 네네. 공동 진행은 개뿔 공동 진행이 아니라 단독 진행하시고 전문용어로 오조로 개뿔. 한 번씩 들어가는. 자 이렇게 그런 되면은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컨셉을 바꿔볼 텐데요. 그냥 네. 셋이 다 진행하자.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게스트도 이번 사실은 4화 때 자르려고 그랬거든요. 아하, 근데 너무 깊은 영상 때문에. 예, 5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셋이 가야 함께 됩니다. 함께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저희 이성, 영성, 감성으로 나누고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4화, 5화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께 욕을 좀 먹었어요. 그럼 4화 때 꼭 한번 4화를 꼭 한번 보세요. 4화를 꼭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다 이게 이성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을 대변하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코 저희 솔직함은 아니다. 나는 여기 한 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솔직함은 아니다는 말씀은. 그때 있을 때 느낌은 완전 아니에요. 이것을 그때가. 심리학적으로 합리화 혹은 변명이라고요. 그럼요. 자, 세상의 모든 고민을 잘 버무려드리는 세대 공감, 사연 공감 토크쇼 두루치기. 자, 이번엔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아니, 또 왜 또 한번 끼어드시는 겁니까, 이거? 치기.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두루치기! 좋아요. 예, 네, 6화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사연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사연요 나와주세요. 저는 40대 초등학생 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친한 동네 언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서로 집에 놀러 다니며 공동 육아도 하다 보니 친정 언니들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저희들끼리만 보는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작은 트러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 별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나 별거라 두루치기에 털어놓습니다. 그 사소한 사건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차를 뽑아서 언니들 드라이브를 시켜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 옆자리에 탄 언니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라고 말을 하니 답답하다면서 안전벨트를 그냥 끌어다 손으로 쥐고만 있더라고요. 경고음 계속 울린다고 말을 하니 금방 꺼져, 암튼 꼰대 라며 저를 놀리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외부 음식 반입 금지가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들은 꼭 집에서 가져온 떡이나 부침개 같은 것들을 꺼내놓고 먹는 겁니다. 제가 제발 좀 집어넣으라고 하면 오히려 저를 꽉 막힌 사람 취급을 하죠. 어느 날은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새로 오픈해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입장, 다른 곳이었는데 자꾸만 누가 봐도 중학생인 언니 아들을 초등학생 입장권을 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그냥 제가 내주겠다고 하니 그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누가 돈이 없어 그러니? 하는 거예요. 저도 좀 날카로워졌는지 그럼 제 돈 내고 청소년으로 입장해 라고 쏘아붙였죠. 그날 이후 언니들과의 관계는 어색해졌고 제 생각에는 제가 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아기들 키우며 집에서 만날 땐 마냥 좋았던 언니들인데 밖에서 하는 언니들의 그런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 그러려니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연을 끊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사연을 좀 듣고 왔는데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정말 이소원 소장님께서 웃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연을 많이 다루셨을 것 같아서 많이 다루셨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어떤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고요. 맨 먼저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왜냐면 좋았어. 이미 다 들으면은 저희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뻔해. 우리가 자꾸 반추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먼저. 좋습니다. 사연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 자, 이성부터 가볼게요. 제가 또 사연을 들으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이건 답이 너무 뻔하다. 뻔하다. 제가 나름대로 이 법칙을 또 지어봤습니다. 법칙. 봉우리 법칙. 야, 저번에 1대9 법칙을 하셨더니 봉우리 법칙. 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데피니션, 정의가 확실한 겁니다. 네네. 봉우리 법칙. 자, 봉우리 법칙은 무엇이냐? 제가 좋아하는 가수 그 김민기 씨의 봉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또 양희은 씨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아, 그 노래를 잘 들어다 보시면 내가 봉우리에 올라온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또 봉우리가 있고 또 봉우리가 있고 이건 봉우리 법칙이다.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그 언니의 무식함이 안 보였던 거예요. 처음에 공동 육아를 하면서. 네네. 그래서 언니를 그냥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잊어졌던, 잘 못 봤던 거죠. 근데 아이가 컸어. 이제 자기네들끼리 만나니 네. 이 언니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즉 봉우리 하나를 넘었는데 새로운 봉우리가 보였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다음 것이 무엇이냐? 아, 이 언니와의 문제가 해결됐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다음 봉우리를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의로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붙이고. 의로운 고통. 예. 왜냐하면 이 고통을 내가 내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뭐 아하. 꼰대 소리 듣고 나 언니가 뭐 그렇게 막 행동하지만 요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다른 고통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자잘자잘한 고통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한 의로운 고통으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아하.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다른 게 좀 안 보이니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라는 것이 저의 봉우리 법칙입니다. 이동철 봉우리 좋지. 신부님, 뭔 소리?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정말 계속 이전 시간에 이 사연을 생각하면서 의로운 고통 이렇게 치셨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하.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들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 이성적으로 좀 제가 여쭤보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어쩌라는 거죠? 이 어머니 그래서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 이 어떻게 어머니가 유지하죠? 예를 들어서 꼰대면 좀 참아주고, 아하, 내가 좀 받아주라. 봐주고 이 관계를 놓지 마라. 저는 이 관계를 놓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문제를 해결했어. 안녕, 사요나라 이렇게 막 빠이빠이 했단 말이죠. 네네네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그 고통, 그거보다 더 큰 고통들이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이 관계가 힘들지만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어느 정도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꺼이 있어요. 받아들여라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봉우리 법칙. 봉우리 법칙. 좋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법칙? 네. 저요 법칙 하느님 법칙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네. 또 야. 눈이 바뀔까 야. 좀 무서운데요. 영화의 연속인가요? 예, 이렇게 살살 웃으다가 갑자기 눈빛이 바뀌면은 무서운 게 예. 아니라 예. 저는 그 벨트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뭐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옆에 있었으면 큰일 날 일이었죠. 만약에 어리게 네네네네. 보여줬다면 어른만 어른이 있으니까요. 괜찮았다. 근데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놀이동산 갔는데 중학생 아들을 봤을 거예요. 나중에 표를 보더라도 알 거고. 엄마가 하는 행위를. 예. 네. 과연 이게 아이들에게 성장에 있어서 과연 이 도움이 될까? 항상 이렇게 괜찮아 좀 불법은 이렇게 혹시나 비춰지지 않을까? 편의를 위해서라면 법정도쯤이야.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자매님께서 벨트를 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조금 감정이 좀 올라오셔서 내가 낼게 청소년 거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너무나 잘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 저는 잘했다. 저는 아들이 옆에서 봤다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봤다면 허이고 잘했다고 허이고 잘했다고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갈라져도 괜찮다. 아니 그 얘기 끝일까 이게? 아닙니다. 얘기 끝이 계속 하셔야죠. 네. 저는 관계 안에서 저희 수사님들과 관계 안에서 발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저희 수사들도 좀 이렇게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유두리 있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구렁이 누굽니까? 예? 그 구렁이 누구예요? 동철이죠. 자기 얘기를 하자. 그런데 그와 다르게 우리가 수도자라는 기본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모세상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죠, 형제들 사이에서. 그러나 같이 함께 있으려고 해요. 네. 같이 함께 있으려고 하는데 어느 관계에서서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디 가지 않고 같이 그 관계 안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본인이 불편해도 같이 가자고 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매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을 때 옆에서 아들이 봤다면 엄마한테 따봉 하실 것 같아요. 네, 엄마 너무 잘했다고. 제가 네. 궁지로 몰리는 느낌이 드는데 네. 두 분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분열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잘하셨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제가 고민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네. 자매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노선대로 그대로 가시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네, 네. 옳다라고 하는 그대로 저는 자매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저는 에너지가 있는 분이라고 봐요. 정의를 쫓아가는 목말라하는 그런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도 못 갔을 거예요. 저는 자매님처럼 못해요. 아니죠. 네. 아니죠. 예전에 제주도 네. 저는 미사할 때 저는 못해요. 이것이 총이 저는 못하는데 저는 이 에너지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니 혹시나 갈등할 때 역시나 오화 때도 보시겠지만 저희가 하지 못하고 바다가 칠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 그때가 저희가 다시 주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닌가 꼭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근데 에너지가 있으세요. 주님한테 받은 게 있으십니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장님만 남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남게 됐는데요. 예. 인생은 정원이다. 정원이다. 정원에는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사철나무도 있다. 하나만 있을 때 정원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정의도 필요하지만 조화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만 맞다고 하면 나머지 국화며 사철나무는 다 필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철나무와 국화가 삐지게 된다. 조화가 삐질 깨지게 된다. 뻔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기 듣고. 정말 어머님이 가진 것은 장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아름다운 장미, 정의, 올바름. 근데 이분들과 속에서는 국화.
하나의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장비가 공존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감성 꿀팁입니다. 꿀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겨울에요. 그 설목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내리잖아요. 나무 위에. 그러면 소나무 가지는 부러져요. 근데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꼿꼿하게 자기 힘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굽어져.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단 말이죠. 정의를 살리면서도 이 언니들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그것을 우리는 융통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부러지면 부러지지 휠 줄을 모르냐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속은 똑바로 하되 겉은 좀 부러지는 이렇게 굽어지는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버드나무의 미덕 융통성을 가지면 좋다. 제 동생이 준법 박사학위를 했는데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만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그랬더니 되는 형 거죠. 이게 다 법대로 하는 거야. 무슨 법? 관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얘가 모순되기도 한다고 느꼈지만 이것은 버드나무가 휘어지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살짝 건너면 뭐 죽고 사나?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에 너무나 저는 관계 어려움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흑백을 가르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영어로 Gray is great world. 그레이스 그레이트 네, 그러니까 Gray is great. 회색이 위대하다. 나의 고유한 흰색을 간직하면서도 약간 검은 거 묻혀주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언니는 그 안전벨트 안 매고도 그 이렇게 가니까 늘 편안했구나. 그건 또 편안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휘어지는 거거든요. 매야지 이러면 아우 얘 꼰대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옳다는 게 아니라 나는 맨날 매니까 답답하기도 하더라. 안전은 하지만 요 한마디 살짝 붙이는 거. 그러니까 나의 흰색을 살리면서도 상대 검은색을 나무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 상처를 주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원의 장미, 국화 사철나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사실 그걸 잘하는 걸 우리는 어른이라고 그런다. 아이 때문에는 자기 옳다는 얘기만 하면 되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루려면 그리고 저는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우리 속담 중에 물 좋고 바람 좋은 정자는 없다. 물이 좋으면 바람이 별로고 바람이 좋으면 물이 별로라는 거예요. 아이들 공동 육아하면서 됐으면 잘 도움받았으면 그게 물 좋은 건데 뭐 바람까지 좋으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제라면 그까짓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부드럽게 넘어가주는 이성 우리 모이세 신부님의 말씀에 한 표. 와. 저는 그래서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아무래도 이성 아니겠습니까? 네. 법칙을 좀 정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법칙을 또 봉우리 법칙 다음에 네. 뭐 소장님의 말씀하신 이 법칙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뭐. 카메라 노출 법칙. 뭔 도둑 소리입니까? 뭐요? 뭐예요? 예. 최초의 네. 방금 생각나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최초의 필름 카메라가 항상 나왔을 때.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듣고 네. 제 느낀 거는 맞는 말씀 이제 굉장히 영성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영성적으로 말씀드린댔지만 놓친 게 뭐냐면 정의가 사랑이 없이 정의만 외치면 폭력이 되는데 그것을 저도 직접 경험을 했고 정의만 부르셨더니 투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 없이. 네.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을 좀 심하게 했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실 때 사랑이 없이 하면 상대방은 폭력으로 알아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해 줬던 거는 내가 말할 때 내 마음 안에도 그렇고 듣는 사람 마음 안에도 그렇고 사랑이 둘 다 남게 하려면 어떠한 말과 어떠한 뉘앙스 어떠한 단어 어떠한 분위기로 얘기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얘기해라 라고 선배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려면 3, 4일 정도 고민을 해야 될 거야. 분위기도 네가 생각해볼 거고 단어도 생각해볼
수아님이 얘기했었어요, 내한테. 예, 그래서 우리 수아님이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엄마를 까먹는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냥 맞게 그냥 바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사랑이 남게 두 사람 제 마음에도 그렇고 듣는 형제의 마음 안에도 사랑이 남게 하는 방법을 단어, 뉘앙스, 분위기, 말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얘기를 해라. 제가 한 3일 정도 고민하고 얘기했더니 듣는 형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사랑이 남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다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3일 동안 고민하고 말씀하신 걸 비유로 들자면 이전에는 칼로 찌르면서 칼 안에 솜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솜으로 치면서 솜 안에 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탁 받는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미워했는데 안에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솜의 마음을 몰라봤는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하고 안에 칼을 넣기 때문에 안 아픈데 두고두고 그게 이런 뼈 있는 말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니까 바로 사랑을 담은 정의 아니겠어요? 명성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제가 한 얘기 기억이 안 날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도구로 쓰셨구나. 그래서 이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서 뭐 주워들어 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그때. 기억력이 좀 감퇴했다는 말을 아름답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기성기 때 얘기해 줬어요.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좋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육화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또 끝났어요. 너무 빨리 끝나요.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7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게요. 꼭 여기는 몸 푸는데 수영장에 물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나. 이거 아닙니까? 저 내일 입대해요. 근데 아니, 모레 제대한 느낌.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짧죠. 저희 순식간에- 녹화하는 것도 짧아요, 진짜. 자 오늘 어째 너무 짧은 짧은 고민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고민이라도 이성, 감성, 영성으로 생각한다면 해결 못할 고민이 없겠죠? 가만히 있어 있고. 가만히 있어. 네. 이 세상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연과 토크쇼 두루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에서 함께 나올게요. 고민 타임 쌈싸먹어 컷!